체리는 살아있어. 어릴 적 다들 한 번쯤 상상하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는 어릴 때 테일이랑 나엘이가 여의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화 캐릭터의 묘한 친근감을 느끼고 푹 빠져드는 이유, 바로 작가가 집요하게 심어둔 디테일 때문입니다. 단순한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섬세한 입체감, 오늘은 표면 아래 감춰져 있던 주요 캐릭터들의 진짜 설정값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크로우 리드, 작품에 직접 등장하는 분량은 극히 적지만 이 세계관 전체를 설계한 핵심 인물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클램프 세계관 모든 사건의 원흉으로 취급받습니다. 천재적인 마도사라는 거창한 수식어와 달리 이 아저씨의 진짜 취미는 사람 놀래키기입니다. 권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예측 불가능하고 유쾌한 괴짜죠. 항상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다정하고 소탈한 성격이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고독과 체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본인에게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가진 힘이 너무 압도적이라 스스로도 완벽히 통제하지 못했을 뿐이죠. 의도치 않게 대형 사고를 치고 다니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 오죽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직접 수습하려고 환생까지 선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키노모토 사쿠라, 한국 팬들에겐 유체리로 익숙한 우리의 주인공은 크로우 리드가 점찍 어둔 세계관의 공식 후계자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마성의 아이 체리의 진짜 무기는 압도적인 친화력입니다. 처음에 그녀를 경계하고 적대했던 샤오랑, 메이링, 유에마저 결국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성의 캐릭터죠.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구김살 하나 없이 박습니다. 체육을 가뿐히 씹어먹는 만능 스포츠걸로 치어리더 활동은 물론 중학생 땐 농구까지 섭렵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수학은 젬병이고 오빠의 장난 탓에 유령이라면 기겁을 하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 카드봉인을 망설이기도 하지만 연애 눈치는 영에 수렴합니다. 체리의 상징인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라는 무적의 주문은 단순한 낙관론을 넘어 위기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상황을 타개하는 그녀의 정신적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귀여운 외모와 착한 마음씨를 모두 갖춰 마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며 성장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상적인 소녀의 표본이자 모해 문화의 조상격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리 샤오람, 초반에는 크로우 리드 반개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가문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아주 차갑고 쌀쌀맞았습니다. 이름인 샤오랑에 담긴 아기 늑대라는 뜻처럼 날카롭고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며 체리의 라이벌 포지션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완벽한 츤데레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타인을 잘 챙기고 상냥한 성격으로 체리와 함께 위기를 겪으며 점차 온화하게 변화갑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러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굴지만 속으로는 체리를 깊게 챙겨줍니다. 무술, 검술, 마법의 요리와 집안일까지 완벽하나 은근히 허당기가 넘칩니다. 홍콩 출신이라 국어 과목에 약하고 호기심이 너무 많아 친구의 어이없는 거짓말에 매번 속아 넘어갑니다. 특히 가족관계 설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엄격한 어머니와 기센 4명의 누나들 틈에서 막내 아들로 자라 여성의 눈물이나 강압적인 태도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귀여운 약점이 있습니다. 10대 소년 특유의 순수함,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굳은 심지를 가진 인물입니다. 다이도우지 토모요, 신지수로 불리는 체리의 가장 친한 친구는 보통 이런 장르의 단짝 친구라면 같이 마법을 쓰며 싸우거나 경쟁하기 마련인데 우리의 지수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체리의 조력자이자 메인 촬영 감독이라는 독보적인 포지션을 고수합니다. 대기업 외동딸의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 뛰어난 가창력과 손재주까지 겉보기에는 그 시절 완벽한 요조 숙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체리 일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력 하나 없는 평범한 학생이 오직 체리의 활약상을 카메라에 담겠다는 엄청난 덕력 하나로 그 험악한 마법 전투 현장을 싹 다 쫓아다닙니다. 체리를 향한 굳건한 신뢰로 두려움을 씹어먹는 진정한 멘탈갑입니다. 게다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어른스럽고 눈치가 빨라 주변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선이나 상황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뒤에서 조용히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언젠가 체리가 입을 웨딩드레스까지 자신이 만들겠다는 다짐을 할 만큼 맹목적이고 이타적인 애정을 보여주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를 흔들림 없는 단짝 친구의 관계성으로 풀어냈습니다. 키노모토 토우야, 유도진으로 불리우는 많은 이들의 첫사랑 체리 오빠는 체리를 항상 괴물이라 부르며 놀리고 먹을 것으로 구박하거나 유령 이야기로 겁을 주는 얄미운 오빠 같지만 속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쏙 빼닮은 여동생을 끔찍히 아끼는 시스콘의 대명사입니다. 큰 키와 잘생긴 외모,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성적, 수준급 피아노와 요리 실력 등 모든 것을 갖춘 엄친아입니다. 작중 체리가 방문하는 가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체리가 가는 곳마다 우연을 가장해 곁에서 지켜주기 위한 의도가 큽니다. 물려받은 강력한 마력으로 유령을 보거나
보거나 마법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체리가 카드캡터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며 묵묵히 지켜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력이 부족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유해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사라지면 슬퍼할 체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마력을 기꺼이 내줍니다. 가장 짓궂은 오빠이자 동시에 가장 든든한 수호천사입니다. 참고로 유도지는 마성의 남자라 여러 인물과 엮이는데요. 이 아찔한 관계성은 빨간맛 버전으로 조만간 다뤄보겠습니다. 키노모토 나데시코, 마지막 조력자는 한국 팬들에게 임소아라는 이름으로 각인된 체리의 어머니입니다. 모델 출신의 청순 가련한 외모와는 다르게 성격이 매우 활발하면서도 천성이 느긋하고 낙천적이라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가사와 요리에 서툴고 평지에서도 잘 넘어지나 스키를 타다 나무에 부딪히는 등 운동신경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다소 엉뚱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상여자이니라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려는 찰나 본인이 먼저 말을 가로채어 결혼을 하자고 청할 정도로 사랑 앞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습니다. 지방과의 의절이라는 현실적인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굳건히 밀고 나가는 강단을 보여줍니다. 생전에는 가족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거나 직접 곡을 작곡하는 등 다정다감하고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그녀의 모성애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선천적으로 강했던 영감으로 인해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혼의 모습으로 곁에 머물며 가족을 굽어 살핍니다. 체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주거나 딸의 힘이 폭주하지 않도록 미리 안배를 해두는 등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나 사실상 가족을 굳건히 버티게 해주는 외유내강의 끝판왕이자 진정한 정신적 지주입니다. 유키토, 평소 모습은 오청명이나 실제는 달의 수호자인 유에는 짓궂은 도진과 대비되는 매우 다정하고 상냥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며 체리가 초반에 짝사랑했던 완벽한 첫사랑의 표본으로 묘사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느긋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렇구나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냘프고 얌전한 외모와는 달리 아침밥을 7공기씩이나 먹는 대식가입니다. 사실 이러한 설정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마력을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달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부족한 마력을 음식으로 보충하려는 생존 기제였습니다. 마력이 충분한 도진 곁에 항상 꼭 붙어 다니는 것 역시 무의식적으로 마력을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첫사랑 오빠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미스터리함으로 당시 많은 소녀들의 호기심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본체인 유에는 감정 변화가 거의 없고 무뚝뚝하며 완고한 성격입니다. 은빛 장발과 날카로운 인상으로 신비롭고 서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거기다 주인의 자격을 시험하는 심판관 역할을 맡고 있어 초반에는 체리에게 악역처럼 보일 정도로 냉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을 창조한 크로우 리드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깊습니다. 크로우의 죽음을 가장 완강하게 부정했으며 진돗개처럼 첫 주인에 대한 순애를 보입니다. 훗날 크로우의 환생인 에리얼을 만났을 때도 서운함을 폭발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체리를 새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죠. 하지만 체리의 마성이 휘어감긴 이후에는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일편단심인 태도를 보입니다. 체리와 그녀의 주변 사람을 1순위로 챙기는 극단적인 과보호 성향을 띱니다. 말은 여전히 차갑고 퉁명스럽지만 그 속엔 따뜻한 걱정이 꽉꽉 들어간 따뜻한 충고를 하는 수호자입니다. 에리얼로 불리는 그는 크로우 리드의 환생으로 태어나 전생의 기억과 마력을 계승했습니다. 쉽게 말해 학생의 몸에 갇힌 애늙은이입니다. 체리의 성장을 위해 대형 사고를 치면서도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고 우아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잘 뗍니다. 운동, 공부, 피아노까지 완벽한 스펙에 늘 다정하고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하며 주변의 호감을 이끕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겉모습엔 전생부터 이어져온 크로우 특유의 짓궂은 장난기와 괴짜 같은 면모가 고스란히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민트초코를 싫어합니다. 한 입 먹고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반민초 단이라니. 민트초코 맛있는데 이해해줄 수가 없네요. 미즈키 카오, 무녀나 선생님입니다. 세계관 내에 손꼽히는 절대 강자이자 뛰어난 예지력을 가졌습니다. 체리 앞에서는 늘 부드럽고 따뜻하며 체리가 선생님만 보면 마음이 살랑살랑해진다고 묘사할 정도로 엄청난 포용력을 뿜어냅니다. 다가가기 힘들 만큼 완벽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지만 사실 요리를 아예 못하고 길을 전혀 외우지 못하는 심각한 길치입니다. 게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다름 아닌 술이죠. 의외로 털털한 어른의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간의 잣대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파격적인 자유로움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예고했던 도진과의 빨간 맛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디 카이토, 클리어 카드에 등장하는 그는 크로우와 닮은 듯 하나 결이 다릅니다. 강력한 마력을 지닌 채로 태어나 혼자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다 보니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주변 수호자가 타고난 재능 때문에 성격이 단단히 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부탁을 해본 적도 할 줄도 몰라서 철저하게 고립된 외톨이입니다. 줄곧 외톨이였던 삶에 처음으로 의미가 되어준 아키오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자 원동력이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시간 마법까지도 서슴없이 남발할 정도로 아주 맹목적이고 파멸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철저한 통제와 조작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체리를 이용하는 냉혹함을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성격으로 결핍된 소시오패스의 면모를 보입니다. 시노모토 아키오, 카이토의 유일한 빚 서루베리로 불리는 그녀는 유럽 최고 마술사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선천적으로 마력을 1도 품지 않은 백지 상태로 가족과 일족의 기대가 싸늘한 실망과 배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극심한 소외감 속에 자랐습니다. 또래 친구조차 없던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는 책이었습니다. 애정어린 대화 대신 책 속의 이야기로 위안을 얻다 보니 역설적으로 온갖 타국의 언어와 문자에 통달하게 되었죠. 체리 일행과 쉽게 친해질 만큼 선량하고 따뜻한 성격이나 어릴 적 박해의 영향으로 매사에 소심하고 자신을 심하게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은 부족하다 생각하고 타인의 습관을 지켜 세우는 모습은 그녀의 낮은 자존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설정입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돌봐주는 카이토에게 맹목적인 애착과 의존을 보이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아키오는 체리의 눈부신 빛을 강조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어둠 속의 거울상입니다. 체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운동을 좋아하며 요리에 서툴다는 유사적 설정이 매우 많으나 무한의 긍정을 가지고 능동적인 체리와는 반대로 완벽한 고립과 결핍이라는 환경에서 자라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가장 화려한 세상에서 자란 가장 외롭고 결핍된 소녀로 결국에는 체리에 감겨 본인 스스로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자주적인 인물이 됩니다.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캐릭터는 언젠가부터 본인의 손을 떠나 자유로이 이야기를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각 캐릭터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